6월 5일 미국 나스닥이 특히 급락을 했습니다. 연동성 지수는 20일을 넘겼고요. 한 번에 뭐 39% 폭등을 했죠. 하지만 아직 20일이라는 게 아주 극단의 공포까지 간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반등을 한다면 다시 20 이내로 떨어지겠지만 더 폭락을 해서 뭐 30, 40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제일 이제 반도체 쪽이 또 급락을 했죠. 마이너스 5.4%. S&P는 3%, 다우는 그나마 마이너스 2.7%였고요. 이제 한국의 우려스러운 곳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을 하고, 마이크론 13%, 뭐 엔비디아 6%, 인텔, 반도체주가 그동안 급등했다는 급락을 보였고요. 한국물이 무려 14%나 빠졌죠. 월요일 한국 시장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는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렇게 많이 폭등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움직임이 안 좋았죠. 6만 불까지 깨졌다가 조금 만회를 한 게 이제 간신히 6만 불에 턱걸이 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한가에 8%까지 빠지고 하한가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의 원인은 가장 컸던 건 이제 메타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분석은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뭐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오히려 이제 좋은 뉴스가, 빅 뉴스가 금리 인상이라는 배드 뉴스로 되는 거고요. 메타의 충격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느냐, 그거죠. 빅테크가 돈이 없느냐. 한국 시장도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그게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한 건데,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AI 랠리가 의심이 들고, AI 비용에 대한 압박과,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 AI가 올라간 것이 이제 반도체 급등을 이끈 건데, AI가 흔들리면서 반도체도 폭락을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약간 좀 버블 아닌가 하면서 이제 꾸준히 잘 올라갔던 증시가 그동안 우려되었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 이건 매도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매도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최고점 부근에서 어쨌든 굉장히 긴 음봉이 나온 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매도 신호죠. 예, 많은 지지선들이 한꺼번에 붕괴가 되면서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죠. 버블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게 첫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버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저가 매수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뭐 AI 반도체 급등하고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 뭐 지난주에 제가 한번 글을 올렸었죠. 여기서 언급했던 것들이 다 금요일날 반영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만약 매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뭐 실적이 확실하게 악화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심리적인 하락인 거 아니냐. 과거에도 사실 비슷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에도 AI 랠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하락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하락은 어제가 가장 컸었죠. 그리고 아직 그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유동성 자체는 풍부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저가 매수세, 특히 한국 주식 시장은 새로 이제 유입된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의 펀드나 ETF로 유입된 자금들이 아직 풍부하게 살아있다. 이게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6월 3일에 한국 시장은 이렇고,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으로 갈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동반급락하는 건데, 뭐 지금 하루 하락했다고 뭐 급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팔아야 된다. 지금 고점이니까. 그리고 이 하락할 때 사면은 반드시 승리했다 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이제 개인의 예측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예측으로 매매를 해서 크게 수익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에 보고 이제 대응하는 관점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국 시장이 하락으로 갈 리스크인데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뭐 미국이 제일 많이 빠졌죠. 유럽도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유럽도 많이 빠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쪽도요. 일단 전 세계 시장 급락이 일어났고요. 금요일날 AI발 실적 악화는 이제 브로드컴이 약간 관련이 됐을 수 있고, 메타도 이제 AI 기업의 수익성,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니까요. 이때 쓴 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하락 전환할 때 저가 매수시 물릴 수도 있으니 하락시 상황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블랙스완급 돌발 악재는 이제 크기를 분석해서 단기성 악재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보는데, 이렇게 쌓여있던 악재가 심리적으로 터지면서 버블이 무너지듯이 하락한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재매수 시점과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은 7시에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 뭐 S&P 선물. 이게 가장 뭐 제일 빨리 열리는 시장입니다. 7시에 열리는 거고,
전 세계 트레이더가 이제 8시에 열리는 한국장 NXT의 상황을 볼 것입니다. 어떤 점을 봐야 될지. 그리고 8시 45분에 한국 코스피 선물이 열리고 9시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열릴 것이고, 특히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한국 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의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는 두 기업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지수가 계속 고점을 뚫으면서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월요일에 이런 시간대별로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일단 대응 시나리오를 볼 때 만약에 이게 하루 종일 긴 음봉이 발생한다 해도 10시 이전에는 강력한 반등이 있을 겁니다. 뭐 쭉쭉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쳐맞고 떨어지고 긴 음봉이 발생될 때는요. 거꾸로 이제 긴 양봉이 발생한다 해도 10시 이전에는 강력한 이제 엄청나게 빠지는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되돌림을 갖다가 추세가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시 이전에는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하고, 그런 되돌림은 좀 걸러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긴 음봉이나 긴 양봉이 아니라, 긴 양봉이 나오려면 엄청난 개파락이 시작하겠죠. 뭐 하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뭐 조금 하락을 했다가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결국 승리를 해서 긴 양봉이 발생된다, 이런 시나리오이고요. 이 뒤는 이제 개파락은 물론 당연히 할 테고, 그 개파락에서 이제 더 하락을 하는, 심하게 말하면 이제 10% 이상,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이후에 선물이 10% 이상도 더 빠지는 그런 하락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 한국 시장이 먼저 브로드컴 실적 그 리스크 때문에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종합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게 그 미국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라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렇게 마냥 긴 음봉이 발생할 확률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 금요일에 하락이 미국의 급락을, 그 당시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1%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나스닥 선물이 장 종료 시에는 마이너스 뭐 5.5%인가요? 그 정도 하락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뭐 선반영이 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강력한 반등이나 강력한 하락이 긴 음봉이나 긴 양봉일 때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10시 이전에요. 6월 8일 이제 각 시간대별로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7시 나스닥 선물이 일단 갭하락을 하느냐, 갭상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일단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매도 쪽이 강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휴식기를 갖고 좀 더 이성을 찾고 7시 나스닥 선물이 이르는데, 다시 열렸을 때 갭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는 것을 시장이 반영해 준 거고요. 거기서 만약 개파락을 한다면은, 물론 개파락을 했다고 뭐 쭉쭉 긴 음봉이 날 것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금요일 날 하락이 지나친 하락이 아니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개파락 갭상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양봉이 나느냐 음봉이 나느냐를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8시 NXT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마지막 쪽에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열리자마자, 근데 이 NXT는 문제가 이제 장이 열리고 계속 VI가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막 걸리죠. 그래서 원활한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정상 매매가 가능해지겠고요. 양봉이나 음봉이냐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8시 45분에 이제 코스피 선물이 시작되면서 개파락이나 갭상승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 예상한 것보다 개파락의 정도가 더 크다, 거의 뭐 하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파가 더 큰 걸 수 있겠고요. 물론 단순히 이제 갭상승과 갭하락만 볼 수는 없고, 양봉이 나느냐 음봉이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이제 9시에 열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이제 거래소, 그동안은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아도 이제 개인 매수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샀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장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힘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 순매수, 외국인은 뭐 최근에 주야장창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의 규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조 단위로 매도를 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매도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몇천억 정도의 매도로 줄어든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게 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긴 음봉의 발생이 될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이제 저는 전량 매도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긴 음봉 발생 후에 강력한 반등이 발생될 때 재매수할 생각입니다. 근데 초반부터 뭐 긴 음봉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뭐 저점이 다지는 움직임이다 그러면 급하게 매도하지는 않겠죠.
이 상황을 NXT로 일단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NXT를 한번 보겠습니다. NXT 그 분석 자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선물 매매를 위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8시 45분에 이제 NXT 쪽에 이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은 거의 순매도가 많았죠. 그리고 기관도 기관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매수 쪽이 살짝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걸 합쳐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NXT 때 예를 들면 이제 6월 5일 날 이렇게 양쪽이 다 팔았죠. 장이 굉장히 세 쪽으로 크게 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이제 위로 플러스 3.4 올라갔다가 이제 59포인트 빠지는 장이 생겼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순매수 뭐 요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적은 규모, 그러니까 1000억도 안 되는 규모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의 합이 이 초반 추세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가 26번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2번입니다. 근데 단지 이걸로 보면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별로 참고가 안 되겠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3월 19일 같이 이제 NXT 그 45분 기간 동안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몇천억씩 이제 파는 경우죠. 이럴 경우 이제 초반 추세 방향이 셀로 날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쪽이 다 얼마나 팔고 있느냐. 특히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 45분 동안에 막 6,400억을 팔았다는 건 굉장히 많이 판 거죠. 당연히 이날장은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이날장은 굉장히 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NXT가 얼마가 빠졌다 아니면 올랐다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이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 규모가 이렇게 뭐 200억, 400억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막 6천억씩 판다. 아니면 기관이 3천억씩 판다. 기관이 이렇게 파는 경우는 좀 드물죠. NXT고 45분 동안에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실 본장에서 많이 팔지 대체거래소에서 많이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순매수나 순매도를 보일 때는 그것은 상당히 9시부터 발생되는 특히 8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선물의 방향하고 상당한 상관계수를 보여준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이런 자료는 각각 개인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뭐 주식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굉장히 매매에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기능보험 발생 움직임 감지라는 게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 NXT 같은 경우는 그런 외국인 순매수나 기관 순매수, 특히 기관 쪽이 더 중요하겠죠. 외국인은 매수한 경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로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NXT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순매도를 했는데 9시가 열리면서 순매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히 NXT에서 거래하는 주체적인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의 성격하고 9시부터 열리는 본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NXT가 그대로 9시부터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게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동일하진 않더라도 이 NXT 거래소에서 8시부터 8시 45분 사이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의 규모가 일정 규모,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보면 한 5천억, 그리고 기관으로 보면 2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럴 경우는 이제 9시에 열릴 때 이제 기관이 딱 열리는 게 이제 순매도라면 일단 일치 경향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장이 9시 이후에 좀 더 진행되고 저가를 확인한 후에 강력하게 이제 추세전환 될 때 기관이 순매수로 도이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NXT부터 시작해서 9시부터 외국인 기관이 주야장창 판다면은 오히려 전량 매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매수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의 어떤 내용으로 한번 본 건데, 이때는 한 26% 정도 했대요. 이때가 4월 24일인데, 이때만 해도 뭐 삼성전기가 41만원에 매수한 게 78만원이고 90%였습니다. 근데 약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거는 400%가 됐죠. 이게 41만원짜리가 20, 그러니까 엄청난 폭등을 한 거죠. 4배 이상. 이런 대형주가 폭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때 5월 29일이 어쨌든 수익으로 보면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었었습니다. 물론 장중에 2억을 넘었던 적은 있지만 한 2억 5천 정도 매수해서 2억을 넘은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뭐 65%, 70%에 육박했고요. 이때 많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5월 29일 날만 해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장이 바뀌면서 제가 게시판에도 왜 매도를 중소형주를 매도했는지를 쫙 올렸었죠. 그러면서 종목이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거의 이제
매수 쪽으로 됐고, 이제 아이지노믹스는 바이오주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 매수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소량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기판주,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쪽에 이제 로봇 관련주하고 AG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기는 기판주죠. AG 이노텍도 약간 기판주에 가깝고요. SL은 뭐 현대차 로봇 그쪽에 해당되는 주식이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AI 전력주죠. 뭐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1억 5천 정도 수익인데 월요일 날 개파락을 하면 뭐 1억도 좀 위태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전량 매도하게 되면 1억 내외로 아마 수익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다, 아니면 지금 수익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걸로 매수랑 매도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의 수익률이 시장과 무슨 상관관계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전혀 좀 객관적인 지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난 본전이 올 때까지는 안 판다. 100%가 넘었었으니까 100%가 다시 올 때까지 안 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외국인은 주야장창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계속 매도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뭐 지금 추종할 필요는 없고요. 기관이 엄청난 지금 ETF 쪽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굉장히 큰 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외국인보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움직임을 주요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기관이 만약 매도 쪽으로 같이 외국인하고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 시장을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거겠고요. 기관이 굉장히 큰 규모로 추세 전환을 매수를 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 시점은 이제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해도 되겠죠. 물론 기관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저가 매수를 추세 전환을 크게 돌려놨지만 그날 만약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한다면 뭐 그 다음날 또 기관 또 손절하고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단지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각은 너무 싸다. 물론 상당히 싼 가격이겠죠. 삼성전자가 뭐 마이너스 5%도 안 빠진 상태에서 막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고점 52주 최고가 대비 20% 정도 빠진 상태면 굉장히 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싼 가격이 아니라 이미 5배, 10배 오른 가격입니다.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여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찰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월요일 날 굉장히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되는데 모두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